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노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소노 그로스로 이용한 성장 상담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것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성장 실습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장님들 함께 이제 성장 실습반 케이스였는데요. 실제 케이스를 실제로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프린팅이 되는지 한번 먼저 새 케이스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새 케이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할게요. 네, 네. 그다음에 나중에 뭐 저장하면 됩니다. 학명은 먼저 이제 남자 아이였거든요. 이리 땡, 이리 땡, 남자 아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생년월일은 17년, 17년 2월 18일생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 9세 4개월이었고요. 뭐 당연히 뭐 초경은 해당이 없죠. 남자니까. 그다음에 실제 키가 네, 실제 키가 네, 이제 아침에 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26.0cm. 그다음에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오전 10시. 왜냐하면 원장님도 보면 알겠지만 오전하고 오후에 키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이들은. 예, 그래서 오전. 예,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제 시간도 좀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은 25kg였어요. 25.0kg. 그 다음에 출생 시 체중이 어, 그때 쌍둥이였거든요. 2.8, 2.8, 네, 2.8이었습니다. 2.8. 쌍둥이 남자였는데 2.8이었고, 예, 아버지가 키가 예, 1이었고요. 어머니가 163. 실제 키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 어머니가 163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 100분위로 했을 때, 네, 키 100분위로 했을 때 4.2%, 키가 이제 4.2% 해당해요. 그다음에 체중은 6%, 그리고 출생 당시에는 예, 100분위가 11.8%였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예, 원래 작은 편이었는데 어때?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4.2%까지 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렇죠. 뒤에서 11등을 했는데 지금은 뒤에서 4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출생보다 오히려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지금 키가 몇이에요, 체중이 몇이에요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100명 중에 네 번째입니다. 체중은 100명 중에 여섯 번째인데 비교를 해보면 네, 키하고 체중이 같이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했을 때 제가 수치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그때 요거 점수가 44.04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계산으로만 하겠습니다. 44.04점. 그다음에 고라가 보이지 않았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모델에 해당이 되는데 고라가 보이지 않아요. 보통은 남아 같은 경우는 7세 6개월, 여아 같은 경우는 6세 6개월에서 고라가 시작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 2세 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고라가 보이지 않아요. 고라가 여기. 그 다음에 대퇴고 같은 경우는 72.3점이었거든요. 그래서 0.3 해서 이제 했더니 뼈 나이는 7세 8개월. 그렇죠. 뼈 나이는 어린아.
지금 보면 실제 만 나이가 9세 4개월인데 뼈 나이가 이제 7세 8개월이라는 건 뭐예요? 뼈 나이가 1년 8개월 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고유성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연이 돼. 그럼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얘는 출생 당시에도 그렇죠. 하위권이었어요. 11등, 뒤에서 11등. 근데 뼈나이가 어리다는 건 뭐죠? 고유성숙이 지연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뼈나이가 어리게 나와. 그래서 뭐 상담할 때 뼈나이가 어려도 늦게까지 큰다. 이런 말보다는 지금 늦게까지 클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또래에 대비해서 성장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어날 때도 하위권이었는데 지금 계속 처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결과적으로 저성장 모델에 해당이 돼요. 저성장 모델이 뼈나이가 1년 없고 하위 15%, 예, 그러니까 키 100분이 15% 미만이고 뼈나이가 1년 어린 경우는 저성장 모델에 해당이 되는데 저성장 모델. 그래서 지금 키가 126이지만 1년 후에 예상 키는 잘 크면 131.1, 최종 예상 키는 167.7인데 어머니한테 이런 부분 좀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최종 예상 키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성장이 42.7cm를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고유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예, 뒷부분에서도 이렇게 멘트 같은 거 다 알려드릴 건데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잘 간다면 그렇죠. 잘못 소화, 흡수, 체력,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 아이의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잘 간다면 남은 성장이 지금 41.7로 예상이 되지만 예, 그렇죠. 46, 47 이렇게 가면 예상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측은 지금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실제 나이도 어리고 뼈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성장 여력은 비교적 충분하지만 다만 저성장 모델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최종 예상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아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요. 얘 같은 경우는 식욕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다음에 좀 호흡기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절기 감기 적도 체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잠은 잘 자요. 그다음에 가끔 현상통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또 예진을 하잖아요. 예진 같은 거 할 때 안 하는 내용들 뭐 가끔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이렇게 육각형의 성장 방해 요인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이제 상담할 때 부모님을 상담할 때 어, 이제 이만큼의 성장 에너지가 뺏긴다. 네, 그렇죠. 소화력에서 소화 흡수에서 그다음에 면역력, 호흡 이런 질환에 의해서 면역력에 의해서 체력에 의해서 뺏긴다. 그래서 이제 성장 클리닉은 단순히 키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 얘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잘 갈 수 있고 성장의 방해 요인, 깜짝 놀라요. 오, 깜짝 놀라요. 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의 성장 에너지가 이제 성장 에너지를 잘 가기 위해서 이런 방해되는 요인을 개선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예, 바로 이제 100% 성장 에너지로 잘 가서 키가 좀 잘 클 수 있게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그렇죠. 어, 그렇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처방한다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프린팅 보일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프린팅이 나옵니다. 네. 프린팅이 어떻게 나오냐? 아,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성장 안내문 작성이 있는데 이제 성장 검사는 뭐 6개월 한 번씩 보통 하니까 6개월. 그다음에 성장 키를 낼 때 올려주시. 그다음에 제법 시 네. 하면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면 프린팅 된 거를 제가 네,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이게 프린팅이 됐나 보면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상담하면 될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소노그래프 업그레이드 할 때 성장 클리닉 잘 하시는 분, 원장님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원장님들이 정말 성장 상담에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프린팅이 돼요. 이렇게 프린팅이 돼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얘는 지금 네, 100분위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키가 100명 중에 네 번째다. 어머니한테 이런 거 되게 좋아. 몇 번째다. 네, 자기가 키가 작은데 몇 번째다 이렇게 궁금해하거든요. 딱 얘기하는 거죠. 키는 네 번째고 체중은 여섯 번째로 키와 체중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성장 방해 요인으로 어, 소화기, 예, 면역력 이 부분도 안 좋지만 특히 호흡기라든지 면역력, 예, 면역력도 안 좋지만 특히 호흡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성장 에너지가 뺏깁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에 방해가 요소가 되는 호흡기를 보강하고 네, 체력을 좀 보강해서 이런 에너지가 성장 쪽으로 잘 가게끔 해드리겠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뼈 나이는 7세 8개월, 또래 중에 예, 네 번째, 체중은 여섯 번, 그리고 저성장 모델 대상이 되고 예상 키는 167.7cm, 남은 성장은 41.7, 41.7cm인데 이 남은 성장에 포인트를 주는데 얘 에너지가 성장 쪽으로 잘 가고 성장력을 증가시켜주면 이 예상, 남은 성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클리닉 제한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모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예, 골 연령이 지연됐다는 것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도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기뿐만 아니라 체력도 좀 보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할 겁니다. 호흡기는.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지금은 4.2%지만 출생 당시에도 11%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출생 당시에도 키가 좀 작은 편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상담 안 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뼈 나이가 어리고
또래보다 키가 작은 경우고 지금 저성장 모델이 해당이 되고 다음 내원은 2개월 후에 이제 손목으로서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내원 내원은 이제 검사의 내원이에요. 6개월 후에 이제 검사를 하겠다. 네. 관리 목표는 저성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장률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의학,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지금 실제 나이보다 1년 8개월 정도 어리다. 단순히 늦게 크겠지 보다는 지금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려줘야 돼. 그리고 지금 성장 가능성이 42.7cm인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를 그대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티칭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호르몬을 이용한 성장 식단, 어떤 식단을 하면 좋은지, 키가 잘 큰지, 그다음에 수면은 어떨지, 운동은 어떨지 이런 것도 함께 프린팅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케이스 한번 또 올려볼게요. 네. 어머니 불여견으로 네, 한 번씩 보시면 네. 아 어떻게 아이가 왔을 때 어떻게 상담하고 네, 검사하고 측정하고 상담하는지 이제 아마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소개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케이스. 네. 얘는 그 이제 가장 큰 나중에 이제 큰 녀거든요. 쌍둥이 남녀가 있었고 그 위에 어린아이 있는데 제가 빨리 튀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 땡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자궁 검사도 있기 때문에 자궁 검사 이 부분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얘는 15년 4월 7일이에요. 그 다음에 초경 전이었습니다. 초경 전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얘가 키가 141.6. 네. 그 다음에 키를 10시에 다 재우라고 했어요. 예, 10시에 다 재우라고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저 성장 실습을 하는데 재우라 뭐키 재는 기계 없다 보니까 네. 재우라고 했었고 18.9kg. 그다음에 출생 당시는 얘는 무려 괜찮아요. 보자. 이것만 딱 보더라도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감이 잡히죠? 어때요? 지금 키가 18.1%. 성장 이제 초음파 안 하더라도 그렇죠. 상담할 거리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네, 18.1%. 네. 그다음에 39.8% 체중은. 네. 체중 대비 키가 너무 좀 작아. 근데 얘는 출생 당시에 뭐예요? 출생 당시에는 되게 좋았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아버지가 171, 어머니가 163일, 또 유전기는 160.5cm, 큰 편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키가 100명 중에 18번째, 체중은 40번째. 그 다음에 성장 검사했을 때 얘가 76점이었어요, 요거를. 76.0이. 그 다음에 척골이 61.93cm. 93이었습니다, 점수가. 대골이 82.08. 가보니까, 어, 지금 실제 나이가 11세 2개월인데, 어때요? 예, 뼈 나이가 11세 9개월이네?
뼈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어때요? 또래보다 키는 18배. 얘는 어때요? 이것만 딱 보더라도 감이 잡히죠. 출생에는 되게 괜찮아요. 네, 출생 당시에는 그렇죠. 100분이 했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체중이 지금 키가 18%. 어때요? 40% 정도가 가까이 떨어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의 성장률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골 성숙도 자체가 골 연령이 비슷한 수준인데 태어날 때도 괜찮아요. 골 연령도 괜찮아요. 또래랑 비교했을 때. 근데 100분위에서 밀렸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자기 에너지를 성장 에너지를 잘 못 써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네. 그렇죠. 이렇게 떡 감이 잡히시죠? 네. 어머니한테 100분이 키했을 때 160, 100, 네. 어머니한테 1년 후 예상 키는 146.3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현재보다 이제 올해 1년간 5.3cm 정도 예상이 되는데, 최종 예상키는 152점. 지금 중요한 거는 남은 정상이 10.1인데, 이거를 어느 만큼 끌어올리냐. 다행히 지금 성장률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예, 최종 예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는 그때 5.2cm 자궁기 5점 아마 실습 보시는 원장님들 딱 봤을 때도 5.2cm였고 내막도 이렇게 발달이 돼서 그래서 내가 아마 이번 달 다음 달 안에 초경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렇게 됐더니 이렇게 뜨죠. 초경 직전에 간 1개월 이후에 초경 예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달에 한 번, 한두 달에 한 번씩 검사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초경은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자궁만. 성장 검사는 굳이 뭐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지만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검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성장의 이제 방해 요소가 예, 잘 예, 호흡기 되게 괜찮았고 얘는 근데 특히 이제 감기라든지 장염이 많이 동반이 돼요. 반복이. 예, 그 다음에 좀 되게 좀 피곤해하고 다른 거는 다 괜찮아. 네,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그럼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지금 태어날 때는 되게 괜찮아. 네, 계속 뺏기고 있다. 계속 뺏기고 있다 보니까 딴 애만큼 계속 커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면역력과 피로도가 즉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에너지가 뺏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장, 예, 성장도 성장이지만 뺏기는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과 피로를 같이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플랜을 짜서 이렇게 성장하면 돼요. 그리고 땡 학생은 뼈나이가 11세 9개월, 키는 지금 16번째, 체중은 38번째가 39번째로 최저 예상키가 이렇게 되고 남은 키가 10.1cm인데 지금 이 키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상치는 달라집니다. 특히 체력과 면역력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 키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한의원에 니즈가 좀 있거든요. 왜요? 키도 키지만 얘가 이제 왜 안 컸는지 봐봐요. 딴 애들은 잘 먹고 잘 크는데 얘도 똑같이 잘 먹는데 왜 안 컸는지 궁금해. 근데 이런 부분은 찍어서 상담해주고 환자분들 어머님들이 이런 분들 같이 좀 보강하면 클리닉 겨울주가 달라지겠죠. 지금
성장은 18.02%. 출생 당시 성장 순위가 마이너스 46%. 예, 3%. 지금 큰 아이는 11세 부부예요. 7개월 정도 많았어. 예상 키는 151.1인데 어떻게 관리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거든. 얘는 이제 6개월. 얘를 좀 오전 10시. 어? 프린팅이 된 거를 보겠습니다. 프린팅이 됐을까? 프린팅이 된 거로 예, 상담하셔도 됩니다. 프린팅이 딱 됐어요. 네. 상담하죠, 이렇게. 지금 18.1% 작은 편. 체중에 비해서 너무 작은 편. 지금 성장 방해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특히 체력이나 면역력이 방해 요인이 되기 심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출생 당시보다 예, 성장 순위가 많이 감소한 이유는 예, 이 부분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장도 성장이지만 얼마만큼 에너지가 예, 뺏기지 않느냐. 성장 에너지로 잘 가야 되는데 그만큼 뺏기지 않느냐.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으로 뺏기는 거고 체력이 떨어지면 체력으로 뺏기는데 이 뺏기는 부분을 보강을 통해서 손실을 메꾸면 예, 남아있는 지금 성장 이 부분은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상담을 하시면 어, 그 한의원은 다르다. 양방은 뭡니까? 그냥 성장으로 키, 우리 뭡니까? 그렇죠. 내가 키가 안 크는데 왜 안 크는지를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걸 입맛을 줄이기보다는 빵 먹지 마, 탄수화물 먹지 말고 하는 것보다 입맛이 자꾸만 땡기고 빵을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까 입맛이 자꾸만 땡기고 먹었는데 불구하고 배가 부른 입맛이 자꾸만 땡기고 입이 심심하고 자꾸만 빵을 찾게 되는데 근본은 또 다르게 네, 이렇게 상담한다면 그렇죠. 양방의 다이어트랑 한방의 다이어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장도 성장 클리닉, 양방에서의 성장 클리닉과 좀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을 시키면 차별화가 좀 되죠. 그렇죠.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얘는 봐봐, 또래보다 잘 태어났어.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상위권이야. 근데 자꾸만 떨어진다.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고민이 있는데 그냥 키만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 찝찝한 부분이 좋았어. 근데 어머니. 그러나 얘는 그렇죠. 에너지가 면역력이 뺏기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6%까지 돼서 지금 현재 성장 위치까지 간 거다. 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키가 10cm 안팎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투자를 하시고 보강을 하신다면 이 아이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성장판 얘는 뭐 특이 소견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검사는 6개월 후에 네, 이때 검사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 왜냐면 지금 성장이 자꾸만 떨어진 거니까 정기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해서 성장률 쭉쭉쭉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후에 예상키가 네, 그렇죠. 네, 1년 후 예상키가 141 정도 되는데 146 정도가 되는데 네, 146 정도가 되는데 음, 이 부분을 좀 해소가 되면 얘가 성장률이 올라서 이 부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키는 결과적이기 때문에 체력 면역력이 보강되는 네, 이 가운데 그렇죠. 얘는 감기를 좀 덜 걸리고 잠도 덜 걸리고 오후에 피곤한 것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자꾸만 가게 되는데 어머님은 그거를 집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가지고 치고 네, 두 케이스를 좀 봤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네, PPT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좀 실제 케이스를 보니까 네, 좀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죠? 키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성장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렇죠. 6개월. 네, 6개월. 그리고 성조숙증이 그것도 한 6개월에 한 번 있는데 좀 이따가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5cm 넘어가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소노브로스를 활용한 이제 성장 상담, 성장량 메뉴. 네, 오늘의 목표는 이제 검사 결과를 상담의 언어로 바꾼 거. 제가 아까 했던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써서 환자가 딱 쉽게 이해를 하고 네, 그렇죠. 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검사 결과를 검사 결과가 아닌 상담의 언어로 바꾸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뼈 나이, 성장 속도, 예상키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해서 환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뼈 나이, 단순 뼈 나이, 뼈 나이가 많으면 안 좋고 뼈 나이가 어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골 성숙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뼈 나이는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뼈 나이와 골 성숙, 성장 속도와 그다음에 예상치를 한 흐름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 한일의 포인트, 성장의 방해 요소가 있거든. 그 아이디. 예. 뭐 없다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있는 경우가 가끔씩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요인에 좀 맞춰가지고 네, 성장량 방향을 잡는 건데 오늘은 그 성장약은 뭐 대략적으로 큰 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성장약의 매뉴얼, 네, 매뉴얼. 다음 시간에는 성장약, 네, 그다음에 성장약침, 그다음에 성장 추나, 뭐 성장 마사지라든지 이런 포인트, 그다음 패키지, 패키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포인트, 가격이나 패키지 구성이 이런 포인트 위주로 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면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의 끝나면 이제 저희가 2주에 오픈할 거거든요. 이제 원장님들한테 지금은 계속 오류를 좀 잡아내고 있고요. 이제
오픈을 하면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바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저 현재 위치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성장판, 뼈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하고 방해 요인을 좀 찾아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맞춤 관리를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재검을 예약하고 이 시스템, 그 현재 위치 상담, 뼈나이 성장판, 검사, 결과, 뼈나이 예비, 방해 요인 체크, 맞춤 제안, 그렇죠. 패키지 구성 그러면서 다음에 검사,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은 키를 재서 네, 키와 체중을 재서 체크를 할 거고 6개월에 한 번씩 성장 검사를 하겠다. 성장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키보다 앞으로 얼마나, 이게 되게 궁금해요. 지금 키도 키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큰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다는 거야. 네. 아, 얘는 앞으로 19, 20cm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딱 받았습니다. 그럼 15cm, 15cm? 그거밖에 안 커요. 방에 있는 제거는 거기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더 클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얼마만큼 줄이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 양방의 성장 클리니크가 참여하는 한방의 클리닉, 성장 클리닉이 두각이 됩니다. 보호자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 키가 좀 작나? 홍삼반 다쳤나? 성장량 먹으면 크나?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고. 이것만 궁금하잖아. 키가 좀 작나요? 다쳤나요? 약 먹으면 커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 만약에 이제 성장판 검사가 없이 그냥 현재 키, 체중 이런 것만 한다면 현재 키, 체중 요거만 설명하다면 불안은 주지 않고 치료 필요성도 약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현재 위치, 지금 키의 100분위 위치, 출생 당시에 그렇죠, 100분위 비교, 그렇죠? 출생 당시에 64%. 근데 현재 18%. 뭡니까? 마이너스 40%. 얘가 그만큼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음. 언제 떨어진지, 언제 떨어지기보다는 계속 떨어진 거죠. 얘기를 해주면 환자분들이, 얘가,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 네. 보통은 여아는 이제 14세 6개월, 남아는 16세 6개월. 이 정도 이제 상당히 멈추거든요. 멈추는데, 이제, 그렇죠. 얘가 이제 뼈나이가 12세 6개월이다. 그러면 보통 14세 6개월에 이제 상당히 멈춰요.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음. 그 다음에 방해요인. 얘 같은 경우는 성장의 방해요인, 이런 부분이 방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클리닉은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방해요인 하나씩 잡는 게 목표다. 그러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가면서 키 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상담 목적은 단순히 성장 검사, 성장 결과, 숫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왜 지금 관리해야 되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 지금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얘가, 그렇죠. 키만 얘기하면, 성장 호르몬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나 방해 요인까지 같이 설명을 하고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잘 못 가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한다면, 아, 지금 내가 당장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고, 이 한의원에서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한테 포인트. 성장은 치료가 아니고 투자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얘가 아프지 않은데 꼭 성장 클리닉, 성장약, 성장치 맞아야 돼? 약치 맞아야 돼? 얘기하는 거죠. 학원을 비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은 다 다니잖아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없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학원은 왜 다녀요? 공부를 못해서 학원 안 다니잖아요. 뭡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학원을 더 많이 다녀요. 라고 하면, 그렇죠. 아니,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학원을 안 다녀요? 아니잖아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장 관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키가 작아서 성장 끊이 성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장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기에 놓칠 수 있는 시기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키가 작아, 키가 안 커서가 아니라 더 잘 크기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이고요. 이거는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유산이자 큰 선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치료, 성장 치료 이런 중점을 하면 야 아프지 않는데 굳이 치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 얘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선물은 어때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안 와. 애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투자라고 아니 선물이자 유산이라고 얘기하면 3개월 안에 6개월, 12개월, 1년.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 마음은 예, 선물 주고 싶은 마음, 유산을 주고 싶은 마음, 큰 마음이죠. 가지고 있는 지식 다 팔아서라도 예,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상담은 예, 지금 키가 작냐, 크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얼마만큼 시간이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빠져들죠. 빠져들죠. 네, 부모의 신뢰를 받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공감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키가 작은 거. 그렇죠. 어머님들이 이제 키가 좀 작아. 네, 했을 때,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의 출생시 체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좀 그때 당시에 좀 컸는지 작았는지를 압니다. 네, 그렇죠. 얘는 좀 크게 태어나서 작게 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얘는 되게 건강하게 잘 컸는데 왜 이렇게 좀 요즘 들어서 키가 좀 잘 안 크고, 예, 왜 키가 또래보다 너무 작지? 더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지금 키 때문에 스트레스, 애도 받고, 어머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해준다면 어머니들이 더 좋고, 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다. 지금 방해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 신도 이제 공감되면서 빠져들게 돼요.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좀 관찰해 줍니다. 그리고 뭐, 성장 하는 아이들에게 처방이 엄청 막 디테일하진 않아요. 네, 뭐좀 디테일하지 않고 네, 이제 크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밥을 잘 먹는지, 소화흡수는 잘 되는지, 변비설사는 있는지, 뭐 소화하겠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 비염, 기침, 호흡기 질환, 편식 이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피곤해하는지, 네, 장염 같은 거 잘 걸리는지, 잔병이 자주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어디 아픈지 이런 거 체크해서 이제 설명을 같이 하는 거죠. 좀 관찰을 하고 이제 방해되는 요인을 설명하고 치료 방해. 저는 성장뿐만 아니라 방해 요소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누르면서 보강을 통해서 누르면서 에너지를 성장 에너지로 가립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집에서 이런 부분을 관찰할 수 있어요. 밥을 조금씩 더 잘 먹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거나 배 아픈 횟수가 좀 줄은 거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성장 에너지로 잘 가고 있다는 걸 몸으로 깨우고 그러면 이 보호자분들이 치료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동참을 해서 훨씬 더
그렇죠. 이 뭔가 함께 한다는 거에 되게 중시해. 그냥 살 빼세요 하는 것보다 이거 같이 체크하면서 같이 함께 해보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감량이 잘 되시, 성장도 마찬가지다.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도 체크해 가면서 보실 거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다음 상담 때 이 부분 자세히 좀 얘기해 달라 하면 동참이 돼. 그리고 키가 좀 잘 안, 돼. 키가 한 달 했다고 바로 크나요? 그렇죠. 변화가 바로 안 나타나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다음에 딱 왔을 때, 아, 원장이 애가 확실히 예전보다 성장량을 잘 먹고, 잘 먹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저키 다음 달에 왔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아, 얘가 이제 소화기가 보강이 돼서 밥도 좀 잘 먹고, 감기 걸린, 면역이 좋아지면서 감기 걸리는 수도 좀 덜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집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다음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는 거고, 상담하는 거고. 얘가 밥도 예전보다 더 잘 먹고 감기 걸리는 수가 줄었어요. 무시로. 지금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당장 키는 바로 티가 안 나지만 에너지가 점차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얘는 성장의 패턴 자체가 턴아웃이 됩니다. 얘는 이제 쭉 클 일밖에 안 무시로 하면 어머니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나 단순히 내가 키가 1cm 컸네요, 1.2cm 컸네요, 0.5cm밖에 안 컸네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숫자에 되게 민감해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이런 것까지 변화의 기준을 소아에서는 변화의 기준을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진 계획까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키 체정을 재면서 이제 다음 성장약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키 체중을 재고 그다음에 집에서 어떤 변화가 나는지 체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이 좀 들어갈 거고 네. 그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은 성장 검사에서 이게 그렇죠. 이제 지금 100분이라든지 지금 예상치라든지 어떻게 변하는 올 연령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해주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성장 상담에서는 단순히 치료 결과를 치료 설명만 갖고는 안 되고요. 부모의 걱정을 인정을 해주고 가해 상태를 딱 관찰해 준 다음에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성장약을 제안을 하고 집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예, 그 완벽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무슨 약이 무슨 약 잘 관심도 없습니다. 얘가 지금 왜 필요한지 지금 남아있는 성장 시기는 어떻고 예, 지금 성장 방해 요소는 뭔지 지금 왜 한의원에서 이 한의원에서 성장 클리닉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완벽한 상담이 되시는 겁니다. 네, 상담의 흐름,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보여주는 자료가 생기면요, 네, 상담이 이제 말해서 증거 기반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단순 출력만뿐만 아니라 이 검사에서 성장 속도, 골령이라는 성장 속도, 그다음에 백분, 출생시 몇 분이, 현재의 몇 분이, 예,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예상치. 이 삼각형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편한테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장 검사, 성장 도표, 초음파, 성장 초음파, 예, 여자애들은 자궁 초음파, 성장 안내문, 성장 관리까지 한 화면을 정리가 돼서 한 화면에서 이렇게 프린팅해서 바로 설명해주고 바로 그냥 프린팅 자체가 그냥 성장 클리닉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정보. 네, 아까 제가 뭐 성명, 성별, 생년월일, 검사일, 담당자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성장 계측, 신체 계측을 합니다. 이게 키 체중. 키가 특정 시간대를 기록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키가 오전하고 오후하고 키가 틀린 걸 아실 거예요. 이게. 아니, 초진이 때는 10시였는데 다음에는 오후 4시야. 2cm 정도 차이 나요.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키가 안 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재검을 한다면, 확실하게 검사한다면 똑같은 시간대에 재주는 게 좋아요. 초음파로 이제 요구, 촉구, 대퇴골, 자궁질이 측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성장 안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네,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출력을 하고. 그래서 직원분은, 그렇죠? 기본 정보, 키, 체중, 저장, 그 다음에 출력 담당. 원장님은 초음파 측정, 그렇죠? 요골, 촉골, 대퇴골, 자궁질 측정, 그 다음에 해석과 해석은 저희 써 있는 대로만 해석하셔도 되게 충분합니다. 다 충분하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각 타입별로 다. 그냥 그거 읽으셔도 너무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음 내용 주기 상, 예, 맞아요. 이렇게 나누면 실수가 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딱 나누시면 돼서 직원은 검사 정보, 환자 기본 정보, 신체 키, 가족 키, 저장, 검색, 프린트, 이 정도. 원장님은 이제 초음파, 그다음에 방위 요인 체크, 원장님 체크하셔야죠. 그다음에 리포트, 안내문 지침까지. 원장 직원은 이제 정확히 입력하고 원장님은 해석하고 출력물로 그다음에 접수돼 마지막에 다음 예약까지 딱 연결하시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입력, 측정과 해석, 상담, 출력, 제공, 다음 예약. 한 달에 한 번씩 기체적으로 아니 그렇죠. 뭐 이제 뭐 성장 뭐 침, 약침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장 치료는 어떻게 약침은 어떻게 받고, 네. 그다음에 하나 어떻게 받고, 네. 성장은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기체적 어떻게 성장약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검사는 이렇게 여러 번씩 해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놓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그림을 그려요. 키는 하루 중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시간대를 좀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성별 생년월일 틀리면 큰일 나요. 예, 요거는 직원분이 정말 체크를 잘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생년월일 이렇게 얘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성함, 성별, 생년월일, 검사일, 키, 체중, 부모 키, 출생 체중, 초경 여부 이런 거는 확실히 체크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결과를 좀 상담 언어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즉 135cm 이게 아니고 지금 100명 중에 30번째 이렇게 하면 딱 와닿아요. 100명 중에 뒤에서 30번째 작은 편이고 출생 당시에는 50%였는데 20%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확 와닿죠. 어머니가 너무 아깝고 이렇게 딱 와닿죠. 그럼 금방 알아듣어요. 이게 원래 이제 사람은 비교를 해주면 금방 알아. 출생 시에 100분, 지금 현재 앞으로의 예상,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금방 알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면 지금 네, 100명 중에 키가 몇 번, 체중이 몇 번, 그 다음에 키와 체중의 변화는 네. 그 다음에 6개월을 측정했을 때 얘가 100분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얘가 키가 100분이가 40일 있어요. 그 다음 6개월에 키가 됐더니 55가 됐습니다. 15%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뼈나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궁 초음파로 통해서 사춘기 신호, 초경 신호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완벽한 선생님이 특히나 이제 어머님들이 이 부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보다는 금방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출생 시의 청당 위치, 현재 키 100분위, 이 두 가지 데이터만 상담을 하셔도 환자분들이 훨씬 이해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현재 키가 출생 100분위보다 낮아진 경우는 뭡니까? 크기만큼 못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소화, 흡수, 식욕, 소화, 흡수, 체량, 외능, 충혈 이런 거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서 예, 얘가 그만큼 성장에 방해 요인이 돼서 떨어졌다. 이 부분 보강을 하겠다. 만약에 현재 키가 출생시랑 비슷하거나 좀 좋아진 경우는 뭡니까? 너무 잘 키웠다. 어, 지금 너무 잘 키웠고 지금 성장판 뼈나이 이 흐름으로 지금 잘 키워보자. 예. 그리고 성장은 작은 애들이 키우는 게 아니고 더 큰 애들이 잘 큰 애들이 더 키우는 거다. 투자고 선물이다.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성장판 이제 검사했을 때 이제 요령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이제 요골, 척골, 태태골의 연골 길이, 고라 길이를 이제 입력을 하면 이제 뼈나이가 나옵니다. 이 뼈나이 통해서 어떤 걸 알냐? 골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뼈나이가 많다라는 건 뭡니까? 골성숙이 빠른 겁니다. 얘가 100이라면 110분, 120, 130분 되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먹죠. 이 반대로 고유성숙이 지연이 되는 느린 애, 어린아이, 뼈나이가 어린 애 지연이 되는 늦게까지 클 수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 성장, 계속 하위권이에요. 네, 하위권. 그래서 얼마만큼 얘가 그렇죠? 뺏기고 있는지를 또 얘기를 해주면서 이 하위권 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네. 요거 초코 대테골에 이제 점수를 해서 이제 뼈나이를 측정을 하고 뼈나이가 좀 1년 이상 어린 경우는 성장수가 느린 거. 플러스 마이너스 2, 3개월은 비슷한 거죠. 네. 뼈나이가 1년 이상 빠른 거는 얘는 성장판이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는 거고 사춘기가 빨리 진행이 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뼈나이 이제 세 가지. 뼈나이가 좀 이 세 가지 타입, 큰 타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뼈나이가 어린데 키가 작아. 예, 대부분 뼈나이가 어린 애들이 키가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골 성숙이 그만큼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뼈나이도 어린 거고요. 이런 애들 100분위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뼈나이가 어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크는 것만 보지 말고 이 성장 속도가 많이 떨어진 건데 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지를 체크해 보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성장의 에너지가 자꾸 뺏기다 보니까 지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대한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를 잘 가게 하면서 성장도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제 뼈나이가 좀 빠른데 고정속이 빠른데 키가 좀 크거나 좀 괜찮아도 이렇게 키가 큰 경우 대부분 키가 큰 아이들을 보면 뼈나이가 많은 애들 키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뼈가 빨리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또래보다. 그래서 뼈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키는 좋아 보이지만 고성적이 빠른 결과로 지금 키가 큰 거다. 이런 경우는 지금 지금 뼈 나이가 만 14세 1개월. 근데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16세 6개월. 이 거의 상당히 늦추는데 얘는 2년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얼마만큼 투자하는 따라서 예상은 달라지니까
지금 투자에 너무 적깁니다. 아, 딱 얘기하시면 돼요. 예. 이런 경우도 있죠. 뼈나이가 고정속이 빠른데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 11살짜리 아이처럼 뼈나이 좀 많은데 키가 작잖아. 이런 애들은 얘기하는 거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현재 상태도 불리하다. 지금은 본인 불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 투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일주일에 몇, 그렇죠. 저희 성장약점, 성장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 받으면 좋아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대답은 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게 간편해요. 성장 약침, 성장 치료는 치료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 투자할지, 세 번 투자할지, 네 번 투자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세 번 이상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가 너무 작으니까 얘는 세 번 이상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성장 호르몬도 같이 받아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어머니한테 맡겨요. 어머니한테 돌려. 그냥 그 화살을 어머니한테 돌려버려요. 어머님이 얼마큼 투자에 따라서 얘는 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일주일에 두 번 투자하고 싶으면 두 번 투자하시고요. 세 번 투자, 네 번 투자하고 싶으면 네 번 투자하세요. 라고 딱 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학원 스케줄 다 변동을 다 해요. 그래서 현재 키만 보지 말고 뼈나이, 고성숙이라든지 그다음에 뼈나이를 통한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주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뼈 나이 기준으로 이제 고성 속도 알 수 있지만 뼈 나이를 통해서 언제 이제 얘가 성장이 멈추겠죠. 거의 추정으로 정정이 돼 있어. 만약에 뼈 나이가 뭐 15세 남자예요. 여자인데 뼈 나이가 13세 1년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 시기 때 얼마 투자하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환자분들이 금방 알아요. 환자분들이 금방 이해를 해야지 뭔가가 나오지 이해를 못. 원장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 그러니까 어머님은 딱 그거야 궁금한 게 얘가 키가 정말 작아? 예상키는 몇 센치? 앞으로 얼마나 클 건데? 그리고 몇 년간 클 건데? 그리고 얘가 진짜 클 수 있어? 성장량 먹으면 클 수 있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확실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성률이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네. 지금 앞으로의 성장의 남은 시간은 몇 년인지. 예상키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어떤 방해 요인을 해결해서 키로 키우지. 이게 이제 이걸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 저성장 모델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모델은 이제 키 100분이 15% 비만, 물론 1년 이상 되면 저성장 모델이라서 조금 더 이제 고정이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성장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기만 0.5cm 뼈 나이 대비.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어리면 0.5, 2년 어리면 1cm 이런 식으로 뼈 나이 대비 이렇게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정이 좀 들어.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뼈 나이가 어려도 성장폭이 약하면 예상키는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이 딱 됐습니다. 어, 총 5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총 5가지. 키가 작아. 대부분 그런 데 검사해 보면 아까 처음에 했던 애처럼 키가 좀 작은 아이들이 뼈 나이도 어려요.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 늦게 큰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중에 얘는 예, 늦게까지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성장도가 떨어져서
지금 백분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나이도 어리고 현재 키도 작아요. 성장률을 올려줘야 되고 성장에 방해된 이유는 최대한 보강을 통해서 다스려서 성장 에너지를 잘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키가 좀 큰 애들이 있어요. 큰 애들은 되게 뼈나이가 빨라. 이런 애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분이 키가 좋아 보이지만 뼈나이는 이렇다. 빨리 성장을 하다. 그러니까 고성숙이 빠르다.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다 보니까 지금 키가 큰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2년밖에 안 돼요. 이 2년 동안은 얼마 정도 투자에 따라서 지금이 제시되는 예상 키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키는 투자예요. 예. 어머님이 175로 투자하고 싶으면 175로 투자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 아이를 180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180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185로 투자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185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또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면 좋아요. 키가 작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키가 크면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한번 웃으면서 얘기해주면 웃으면서 나가고 되게 화나죠. 키가 작다고 해서 사는 지장 없어. 키가 크면 뭐야? 직업이 선택이 다양하잖아. 키가 작은데 운동선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키가 작은데 모델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네. 근데 키가 크면 뭡니까? 모델도 될 수 있고 운동도 쉽게 쉽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키가 작으면 결혼할 수 있지만 배우자 선택이 물론 키가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키가 크면 어떻게 돼? 작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큰 사람 만날 다양한. 네. 그래서 어머니 얘가 크면 나중에 직업과 배우자의 선택이 훨씬 더 넓어진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를 치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편합니다. 네. 그다음에 뼈 나이가 어리고 네. 키가 이렇게 좀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키가 크거나 이런 애들은 진짜 큰 애들. 그럼 예상대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 여건도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좋은 성장 흐름이 있는데 어머니 그거 아세요? 반에서 1등한 애들이 제일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끼가 좀 이렇게 키가 좀 잘 큰 애들이 더 어머니한테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눈을 띄우면 그리고 키는 투자입니다. 또 어머니 180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시고 185로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하세요. 어머님이 투자하기 나름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키 나이가 뼈 나이가 많아. 대부분 커야 되는데 키가 좀 작거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진짜 예사결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 적절히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또래보다 또래 애들은 4년의 시간이 있지만 얘는 3년의 시간 또는 2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얘는 지금 또래보다 1, 2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도 불리합니다. 지금 성장 백분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위치도 불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네머지가 아닌 경우, 뼈 나이도 비슷하고 보통의 나이들 특이 조합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또 관리하면서 사춘기 진행 여부를 조정하면서 같이 관리하면서 같이 한번 홍장 클리닉을 같이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 성장판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가망이 없다라고 본 경우에 가능성 얘기하면 제가 잘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성장판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때 어, 성장 가망이 없다고 본 경우에 가능성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아직 어,
성장판이 얼마 안 남은 아이들. 만약에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16세 6개월까지 크는데 예를 들면 뼈나이가 16세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뼈나이가 15세 정도. 그럼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네. 1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냐에 따라서 지금 예상되는 키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급성장 시기 때처럼 쑥쑥 크진 않지. 그래도 남아있는 이 시기 때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원장님, 항상 환자분이 선택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치료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라고 안 하고 투자라고 했어요. 투자라는 건 뭡니까? 환자분이 선택, 환자 보호자가 선택을 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상기가 111인데 어머님 지금 투자를 해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남아있는 성장에 투자를 해서 172로 투자하고 싶으면 172로 투자하시고 173으로 5로 투자하시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3개월 투자하시면 1년 투자, 173.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장 클리닉을 하면 많이 큽니다. 잘 커요. 아니, 박철호 원장님 질문하래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숙제를 잘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면 성적이 올라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요? 어때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숙제도 열심히 해. 그러면 성적이 좋아질까요? 비슷해질까요? 성장 편이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학원처럼 얘가 성장이 잘 될 수 있게 크게 이제 밑받침, 걸음을 대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얘가 같이 놀아간다면 같이 큽니다. 네. 성장판이 열려 있는 한 커요. 크긴 크는데 얼마만큼 클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 키가 162였어요. 남자들. 네. 그럼 원장님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유전하고 인종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텐데,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한번 보세요. 네. 임진왜란 때 평균 키가 163인가 그랬어. 남자 평균 키가. 네. 그러면 임진왜란 때 우리 인종과 지금의 인종이 틀린가요? 박철원 의원님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요? 어때? 다르다. 달라.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큰 애들은 많이 크고 작은 애들은 작아. 그러니까 관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은 키가 좀 커. 요즘에 트렌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키가 크고 외모도 좋아.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이 키도 작고 외모도 안 좋아. 부모의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부모의 부모에 따라서 애들의 성적하고 키하고 외모가 달라져요. 네. 요즘에 옛날에는 저희 때 시기만 해도 막 뭐 없잖아요. 뭐 이렇게 부모들이 막 철저하게 관리 잘 안 하잖아. 먹는 거까지 하나씩 그냥 라면 먹고 싶다는 라면 얘 먹어라. 야, 밥 먹고 싶으면 밥 먹어라. 먹지 마. 야 먹기 싫으면 말어. 집에 야 먹지 마. 얘 주지 마. 이렇게 했잖아. 요즘에는 뭡니까? 식단도 어머님들이 진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애들 밥 먹이고 간식 먹이고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의 부모님이 관리해야겠다가 다 틀려집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멘트는 중요한 포인트 멘트. 네. 유형 첫 번째. 뼈나이가 어리고 키도 작은 경우. 뼈나이가 어린 편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지만, 네.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지만, 현재 위치가 낮아서 순간 뜯고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성장소를 계속 확인해. 6개월, 1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건 그고 두 번째, 키가 커. 뼈나이도 많아. 남아있는 시기를 중점적으로 얘는 뼈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장의 시기는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나이가 14세요. 남자야. 2년 6개월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만큼 투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중점적으로 예,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뼈나이도 어리고 키도 커야 돼요. 이 좋은 이름 가시죠. 예상키.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잘해야 돼요.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공부 열심히 하고 제일 공부 많이 하고 키가 큰 애들이 더 늘어간다. 이런 식으로. 키가 진짜 작고 뼈나이가 많은 애들.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포인트. 다음 문단 때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씩 키 체중을 좀 재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성장 정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는 한두 달에서는 되지 않고, 그렇죠. 속도라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1년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성장 속도로 같이 상담해드리겠다. 네. 뭡니까? 현재 몇 분위보다 크면 성장도 빨라집니다. 초론장님도 이거 궁금하시고, 아니, 성장 클리닉을 하면 백분위가 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네, 좋아집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져요. 여아들, 성조숙증, 저희 자궁 길이로 뭐 성조숙증이 확정 진단이 아니라 그냥 뭐 참고하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자궁 길이와 내막 반응을 통해서 내막의 반응을 통해서 초경 예상과 추적 시기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초경 후에는 이제 자궁 길이가 중요치 않아요. 네. 초경 후에는 이제 성장판과 성장 속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경 전에는 이제 초경 예상도 같이 하면서 하면 되고, 초경 후에는 뭐 자궁 길이 특별히 잴 필요 없고, 그 뒤부터는 이제 성장파, 고성도, 예상키 이런 거 위주로 상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궁 길이가 이제 3.5cm 이하면 지금 뭐 예측은 불가한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자궁 발달과 성장 사춘기 신호를 추적하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자. 3.5cm 이렇게 줘야 돼.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에 이제 보통 초경을 많이 하거든요. 3.5cm. 이게 시작입니다. 3.5cm가 넘어가면 성호르몬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1년 6개월, 1년 9개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관찰하자. 만약에 5cm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초경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관찰하자. 그리고 5.3cm 이상이고 내막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다면 언제 초경할지 몰라요. 내일 당장 초경해도 할 말 없어. 네, 이런 경우 내일 당장 초경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예측이 안 돼. 그래서 3.5cm 미만이면 아직 예측은 불가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보자. 3.5cm 이상이면 지금 호르몬이 노출이 되고 사춘기 제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관찰하자. 5cm 이상이면 한 달에 한 번. 네. 그래서 초경을 하면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관찰하면서 하겠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방해 요인. 이제 크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입맛, 흡수. 그래서 식욕은 좀 어떤지.
배가 자주 아픈지, 변비나 설사는 있는지. 그래서 식욕, 소화, 흡습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크거든요.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비염, 기침, 뭐, 천식, 기침. 네. 기관 천식 있는데 부모님이 천식 있는 경우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 자꾸만 환절기 때마다 기침을 오랫동안 한다. 이렇게 기관 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염, 기침, 그다음 면역력, 잦은 감기, 장염 이게 포인트. 그다음 피로, 체력. 네. 또 오후에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운동하고 기운 없다 이런 게 이제 체력. 그다음에 수면, 잘 자는지, 일찍 자는지, 늦게 자는지, 자주 깨는지. 그다음에 통증, 자세는 어떤지, 통증은 없는지, 통장통 그런 거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성장량 매뉴얼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성장탕 요거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원장님한테. 만약에 이제 애가 이제 식욕부진 이쪽이 중심이면 식욕부진과 체중 증가가 약하면 요런 약 고위진식탄, 소음인 항산화효자탄, 예, 소양인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고위진식탄, 소음인 아이들은 소음인 항산화효자탄, 소양인은 독하지 않다. 요거를 추천해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침이나 비염이 반복된다. 소총호탕, 좀 허증,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소총호탕 합 보증기탕, 그다음에 달금탕, 비염 일반, 그다음에 감기 자주고 장염, 감기를 자주 걸리고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런 아이들 치료입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좀 무기력고 체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성장탕, 목경부상, 합, 생맥상. 예. 그다음에 늦게 자는 아이들은 잠이 부족한 아이들은 성장탕에 수면 리듬 교정. 아픈 아이들은 자세가 안 좋거나 아픈 아이들은 성장탕에 네, 자세 교정, 운동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로 잘 갈 수 있게 예, 빼앗는 부분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게 보강을 통해서 개선을 해서 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 잘 가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단순히 성장량 먹으면 커요. 키 큰 한약입니다. 몇 센치 이거 이 아이는 지금 에너지가 이런 부분에서 뺏기다 보니까 성장 에너지를 가서 지금 뱉고 예상치가 이런 경우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뺏기지 않는 게 돼요. 그래서 성장약은 억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성장판이 열려 있는 아이가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회복하고 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를 잘 가게끔 만드는 약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과 아예 그냥 아예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단순히 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체크할 거. 네, 얘가 만약에 입맛이 없거나 배가 자주 아프거나 변비 설사가 있는 애들은 엄마한테 식사량은 좀 어떤지. 예, 아마 이 약을 먹으면서 입맛도 좋아지고 배 아픈 횟수, 대변 양상도 좀 바뀔 거다. 이런 부분 체크해달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숫자에만 매진하면 1cm 컸어요. 1.5cm 컸어. 그러면 뭐 크면 크다고 어머니들이 되게 좀 찝찝해. 예. 아까 동참하게끔 만드셔요. 동참하게끔. 그래서 제가 성장약을 처방하는데 이 부분까지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얘가 밥은 어떻게 좀 잘 먹는지, 배 아픈 횟수는 어떤지, 변비나 설사는 어떤지 체크 한번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딱 왔을 때, 뭐, 0.5에서 1cm 클 수 있죠. 예. 그 얘기 하는데 엄마가 딱 와서, 배 아픈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예, 이 에너지가 자꾸 뺏기지 않고, 소화흡수 또 뺏기지 않고 잘 가는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백분위가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키가 이제 쭉쭉쭉 클 겁니다. 지켜보시죠. 너무 감사해요. 비염 기침 있는 경우는 얘가 잠잘 때 코막혀요. 코막혀서 깨는 일수는 어떤지. 비염 있는 애들은 자면서 코가 막혀서 깨요, 자주. 어머니 되게 신경 쓰거든. 그래서 자면서 이불 걸리고 자진 않는지, 코 막혀서 깨진 않는지. 그리고 애들이 자주 깨는 이유는 코가 막혀서 깨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엄마들이 몰라서.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비염 있는 애들 보고 얘기해. 얘 자주 깨지 않냐고. 자주 깬다고. 왜 자주 깨냐면 코가 막혀서 깬다. 그러면 얘가 어, 성장해서 일찍 자는 게 중요한데 깊은 수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깨면 깊은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쁘다 보니까 키가 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머니가 그래 이 부분 같이 체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얘가 입 벌리고 자면서 깨는 건 어떤지. 그다음에 기침이라든지 코 막힌 콧물 횟수는 좀 어떤지. 그다음에 감기에 걸려서 어느 정도 빨리 회복되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얘가 진짜 입 벌린 게 훨씬 좋아졌어요. 입냄새가 덜 난다니까 아침에 이렇게 턱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키는 앞으로 쭉 꺾으면 이렇게 되거죠. 그다음에 체력 같은 경우는 오후에 좀 지치는 거, 학원 갔다 와서 긴 맥주 이런 부분이 어떤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깨어났지, 잘 일어났지, 깨어난 게 일어났지 이런 거 체크해. 네. 그다음 통증 같은 경우는 자세, 어떻게 자세가 좀 어깨가 펴졌는지, 아프다는 소리는 좀 덜한지 이런 거를 체크해. 그래서 어머님들이 동참을 하면 어, 어머님이 동참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클리닉이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약은 특히 키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방위 요소를 보강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욕, 소화, 흡수가 좀 안 좋은 아이들은 예, 먹는 힘과 흡수하는 힘을 키우겠다. 그래서 집에서 이 맛은 어떤지, 밥 먹는 그 밥을 찾게 되는 건 어떤지, 예전보다 더 찾는지,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좀 줄어드는지, 배 아픈 횟수는 좀 덜한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 달라. 호흡기 같은 경우는 호막힘, 이 호흡기가 안 좋아지면 그만큼 에너지가 뺏기게 됩니다. 성장으로 갈 힘이 없어지는데 집에서 코가 막혀서 깨는 횟수는 입 벌리는 건 어떤지, 콧물, 코막힘, 기침은 어떤지 이런 거 체크해 달라. 얘기하면 돼. 체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후에 이제 그다음 운동하고 체력, 단골 방전.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자꾸만 체력 쪽으로 가기 때문에 키가 안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서는 오후에 학원 갔다 오고 나서 피곤해하는 건 좀 어떤 아침에 일어나는 건좀 어떤 잠은 늦게 지치면 깊은 잠 부족하고 아침에 좀 피로하고 이거는 숙면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집에서 아침에 깨는 거는 어떨지, 자면서 깊은 수면을 좀 잘 자는지, 이런 거를 뒤척이는 정도는 좀 어떤지 체크해라. 얘기해 줍니다. 네. 통증 같은 경우에도 통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성장 반짝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 통증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잘 안 클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세가 불균형하면 얘가 키가 똑바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성장 클리닉은 예, 자세 교정, 예, 그다음에 체력 보강, 통증 개선을 통해서 얘가 예, 정말 키로 좀 잘, 건강한 성장이 되고 키를 좀 잘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집에서 얘가 자세는 좀 어떻게 돼? 교정하면서, 추나하면서
어깨는 더 펴졌는지, 그다음에 예전보다 아픈 거는 좀 덜한지, 운동하는 시간이 좀 더 늘었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 달 어,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내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흐지부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장 치료, 성장 약침은 일주일에 몇 번, 순환은 일주일에 몇 번,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받는지,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키 체중을 재면서 집에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같이 상담할지, 그 다음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자궁 초음파 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할지,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성장파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서 뭘 확인한다? 성장 속도를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 성장 속도를 확인하면서 예상치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보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 그래서 네, 아무 내용을 할 때는 이렇게 제한다. 성장 6개월, 적응 6개월, 아까 3개월 할 때도 있다고,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체크될 때 몇 개월 후에 언제, 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같은 시간대에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값 확인하고, 그다음에 상담 안내문 확인하고, 이제 다음 내용 입력하고, 이제 검사별로 저장해서 이제 프린트 확인해서 프린트 알아주면서 이제 상담실에 설명하고 이제 접수돼서 다음 내용 할 때 프린트 출력해주면서 보여주고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어떻게 이제 상담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종합판입니다. 종합판. 키가 작아. 연애도 어려. 그리고 출생 당시보다 떨어져 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초합수도 약해. 듣기 크다. 네. 얘가 뼈내가 어려서 듣기 안심하는 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얘가 성장도가 너무 떨어지고 출생 대비해서 이 떨어진 거는 이 소화기 쪽에서 소화, 식욕, 소화, 흡수에서 이 방위효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부터 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한테는 그 뼈나이가 어려서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키 위치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성장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인으로 식욕과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잘 못 가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에너지를 잘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상담을 하시면 돼요. 키는 크고 뼈나이가 많고 지금 키가 크죠? 뼈나이 많지? 사춘기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은 지금 키가 좋아 보이지만 지금 상담판이 빨리 소모가 돼 있고 지금 남아있는 시기가 있지 않다. 이런 포인트를 이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뼈나이가 지금 키가 크기 때문에 안심하는 게 아니다. 네. 괜찮지만 안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뼈나이가 고성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키가 큰 거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니까 어머님이 투자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초경이 임박했을 때.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초경 전에 5cm 이상인 경우, 약간 내막 반응도 좀 있는 경우. 네. 초경이 가까울수록 남은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용을 함과 동시에 성장반이 닫히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 예, 지금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성장 시기에 지키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공감, 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 지금 현재 데이터를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또래보다 키가 몇 번째고, 뼈 나이는 몇 년이고, 보유 성적은 어느 정도고, 네. 실제 나이보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줘. 그 원인. 얘는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가 성장 에너지가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성하는 따라서 얘는 다른 치료. 이 부분은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성장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올바른 성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집에서 키는 저희가 측정을 할 테니까 집에서 밥은 어떻게 돼요? 배 아픈 수는 대변 상태 어떤지 체크하고 동참하게. 그리고 접수를 확실히 계획 같은 거 치료는 몇 번, 어떻게, 그다음에 다음 내용을, 예, 체중 재는 내용, 성장 검사 내용 이런 걸로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은 1회 검사 상품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다음 검사까지 계획을 짜서 관련 프로그램 설계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다음 내용 주기도 확인하면서 하시면 접수대에서 성별, 생년월일, 키, 시간대 우리 없이 입력하고 그다음에 진료실에서 검사실에서 요거 저거 대고 작은 검사 확인, 측정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방해 요인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상담할지 결정한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그다음에 보강해야 될 부분까지 같이 상담하면서 같이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력해서 접수돼서 다음 내용까지 같이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틀, 큰 틀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박철 원장님은 네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좀 감이 잡히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장약 매뉴얼, 그다음에 성장약 침, 그다음에 그 이제 성장 치료, 그다음에 성장 추나 이런 거 매뉴얼 하고 패키지까지 어떤 패키지를 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6개월, 1년 패키징 할 수 있게끔 그런 멘트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성장 검사를 통해 그렇게 이제 성장 검사를 가지고 이제 성장 클리닉으로 전환을 유도하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열심히 잘하셨어요. 잘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